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아니 20여 명 가까이 되는 여야의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오르면서 주목받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서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여러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하나는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3일과 4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의 가상 양자 대결 1대1로 대결을 해보니까 윤 총장이 47.1%, 이재명 지사가 38.5% 나와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한 8.6%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윤석열 총장 대 이재명, 그 다음 홍준표 대 이재명 하니까 홍준표 의원은 46.4, 이재명 지사는 37.7, 그래서 이 두 사람 격차도 8.7%로 홍준표 의원이 이겼습니다. 여기 조사상으로는. 그리고 둘 차이에는 오차범위 밖으로서 이재명 지사를 누르면서 이긴 정도가 윤석열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또 하나 RN리서치가 지난 3월 3일 4일 같은 기간에 조사한 걸로 이게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요, 홍준표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해놓으니까 홍준표 의원 32.1%, 이재명 지사 35.2%,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홍준표 의원이 열세입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하고 한 거는 윤석열 총장은 37%, 이재명 지사는 34%, 이건 윤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냐 우세냐라는 거는 이기고 진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래서 오차범위라는 걸 나눈 거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대1의 가상대결, 1대1, 홍준표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가상대결은 국민의힘이 엊그저께 역선택 방지 논란 끝에 최종으로 후보를 11월 달에 확정할 때 10월 달에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이재명이면 이재명, 이낙연이면 이낙연 확정되면 그 후보하고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압축된 4명 간의 1대1 대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 이재명, 예를 들면 이재명이 확정되면 아니면 홍준표 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여론조사 한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50%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당원들의 뜻을 50%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충청 지역의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최종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 이재명 지사와 가상 대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다른 조사들도 나와봤지만은 이 여론조사 앞서 받은 두 가지 조사만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두 사람의 경쟁력, 윤이나 홍이나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뭐 수치는 복잡하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자, 둘이 비슷비슷하다. 요것만 놓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보면은 역선택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1대1 대결을 할 때는 역선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없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끼리 했을 때는 민주당을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 수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자가 나오면 진보 진영 사람이 나오면 여기를 놔두고 당대표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조항상으로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요. 양쪽이 있는데 이쪽을 지지해야지 이쪽 놔두고 여기 지지할 겨를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한 방식으로 조사했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은 전에 늘 얘기하는 거는 여당 주자들 말고 야당 주자들만 해놓으니까 홍준표 지사가 올라가고 전체를 놓고 보면 홍준표 지사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역선택이 이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역선택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주목되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같은 시기 지난 3일과 4일 조사한 걸 보면은요, 이번엔 여야 전체를 물어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28% 1위,
윤석열 26.4%, 2위, 3위가 누구냐? 홍준표 의원입니다. 전주보다 4.2%포인트가 올라가서 13.6%. 그러니까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쭉 해온 것으로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를 제끼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순전히 역선택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역선택이냐 아니냐는 논란보다는 이 세 개의 조사를 보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률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홍준표 지지율이 역선택의 결과냐 아니냐고 떠드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1대1로 대결해보면 결과가 딱딱 나오니까 반대 진영하고는 역선택할 틈을 주지 않고 물어본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 경쟁 구도는 윤석열 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대결이 기본 축이 될 걸 예고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대결이 기본 축이었듯이 말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전 감사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 특히 두 사람부터 지지율이 정체거나 또는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율처럼 이렇게 역동성을 보여주지 올라가는. 물론 현 단계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는 50%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거기서는 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한 더블 스코어 정도 반밖도 안 될 테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 열세이고 그런 건 맞고 이 윤석열 총장이 절대 우세인 건 맞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볼 때 윤석열 총장하고 과연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인 게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지만 역선택만 아니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물론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냉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의 비전전략실장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분은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는 말인데요. 무야홍은 일시적인 착시현당이다. 홍 의원으로는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중도층 견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홍 후보의 막말과 꼰대 이미지로는 본선 필패가 명약관화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근식 교수를 잘 아는데요. 김근식 교수의 이 분석만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혐오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홍준표 의원 발언을 방송을 했더니 댓글에다가 홍준표 의원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댓글을 다 주워먹게 꾸짖으신 시청자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바른 말도 하지만 막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왔고 그래서 좋아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대통령 후보 이거 분석하고 설명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말이라든지 무슨 뭐 꼰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필패가 된다거나 중도로 다 확장이 어렵다거나 하는 점 이렇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홍준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따지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 충청 지역 경선에서 이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했는데요. 이낙연 지사한테. 이낙연 의원 후보한테요. 네거티브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들에게 죄송한 말씀이라면 홍준표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나 아마 난형난제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더 심할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이 의원들 혐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걸 보고 이제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게다가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높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은 네거티브라든가 무슨 뭐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등등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권 교체가 더 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쪽도 정권 유지가 더 급하다. 그 무슨 형수 욕설이 따질 거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김근식 교수류의 분석은 그동안에는 유효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훨씬 더 좌우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모든 표의 확장성과 중도 견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선 필패가 명확하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이제부터 중요할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야성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총장하고 뭘 경쟁하게 되냐면 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 발광체냐 반사체냐 경쟁을 해야 됩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빚을 바라는 거고 반사체는 빚을 받아야 바라는 겁니다. 누가 정치 지도자로 빚을 보게 되느냐 결국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나중에 오래가지를 못한다. 이 부분 경쟁에서 윤과 홍이 누가 이기냐 경쟁이 될 겁니다. 결국은 더군다나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요, 이제부터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돼서 텔레비 토론 같은 게 그냥 뭐 실제 상황으로서 속된 말로 하면 치고받는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럼 저 사람은 발광체구나 반사체구나 하는 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들은 머릿속에다가는 누가 이재명 지사를 이길 건가를 보면서 발광체냐 반사체를 볼 겁니다. 이낙연 후보 있죠, 민주당에. 친문고하고 네거티브에 올인했지만 사실은 그쪽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지사보다 발관 반사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문 올인하고 네거티브만 하고. 윤석열 총장도요, 지금까지처럼 반문 반사체에 머물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대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캠프나 키우고 세력이라든가 조직에 의존하는 이 구시대 전략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분별가 캠프 키우다가 영입 며칠 만에 나가는 사고가 있다는가 하면 내부에서 잡음도 서로 커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나는 반문 반사체가 아니다. 발광체다. 코로나 이후에 대비할 발광체 지도자다. 이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홍준표 의원의 추격이 굉장히 더 무서울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총장 간의 경쟁은 여러 측면도 있지만 보는 관전법 중에 하나는 누가 발광체냐, 누가 반사체냐 이것도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압승한 그래서 쇼크까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진원지가 충청 지역 그 중에서도 충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